안녕하세요. 요즘 파이코인 관련해서 뭔가 재미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커톤도 지금 끝이 났고요. 아직 KYC 관련 뉴스도 없고 해서 조금은 적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듯 합니다. 파이 메인넷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으쌰으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소식은 아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을 좀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릴 파이 관련 뉴스는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재미가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은 영상 하나를 올리는데 평균 20분에서 30분이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요즘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긴 시간 제작을 하는 건 좀 힘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아주 짧게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올리는데 치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올리는 영상이 생각보다 좀 허무하게 또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파이 메타버스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의 제프 파키슨이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 중인 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스토리님이 자주 언급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앱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NFT 플랫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개발이 진행 중인 그 플랫폼들의 프로그레스를 확인을 해보니 너무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었고 각각의 플랫폼들이 스케일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개발 플랫폼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스텔라 관련 컨텐츠들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이가 스텔라 기반의 덱스에서 수합이 될 거라든지 아니면 스텔라 블록체인 관련 업데이트 뉴스들이 메인에 자리 잡고 있다라든지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상당히 비중이 컸다라는 것이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 많았고 그 제프라는 프로그래머가 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몇 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요. 이 PDF 파일 형식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대화 중 여러분들이 몇 가지 관심 있어 할 부분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프라는 사람은 호주 사람입니다. IBM과 같은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경험이 다수 있고요. 특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커리어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의 그 레이아웃을 보시면요. 메타버스와 디파이 등이 주요 필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기본적인 NFT 관련 플랫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되지 않고 개발자만 클릭을 할 수 있다거나 또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니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능을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워치 관련 이미지도 종종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이 지갑과 연동을 할 수 있는 외부 툴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워치에서도 파이 앱이 장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즉 이 프로그래머는 개발을 진행함과 동시에 파트너십을 맺을 기업들에게도 꾸준히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파이스토리님이 공유를 해주셨죠. 메타버스 플랫폼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상현실에서 콘서트나 게임 등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아주 길게 봐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VR도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다른 플랫폼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플랫폼 중간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스텔라 관련 뉴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스텔라 루멘과 파이의 스왑 비율을 메인에서 볼 수 있다라든지 스텔라 관련 뉴스가 항상 이제 메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든지 즉 이 개발자가 내다보는 미래 파이 네트워크에는 스텔라가 상당히 긴밀하게 엮여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파이가 스텔라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블록체인의 코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아주 쉽게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프로그래머의 주관적 의견도 동일했었습니다.
파이는 스텔라의 블록체인과 서로 호환성이 뛰어나기에 당연히 서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파이는 당연하게 스텔라 X나 루멘 스왑과 같은 탈중앙 거래소의 상장이 아주 쉽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덱스라는 것은 코인과 코인끼리 서로 스왑을 해주는 탈중앙 거래소를 얘기를 합니다. 스텔라 기반의 파이 코인이 스텔라 기반의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또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메인넷 이후에는 바로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파이코인의 가치 변동성 때문에 파이 마켓에서 사용되기가 힘든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스텔라 탈중앙 거래소가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고 수수료가 0이거나 아주 적은 덱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기반에서는 USDC도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스텔라 기반의 덱스에 파이가 상장된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길까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도 자세히 문의를 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라고요. 일단 나와 봐야 알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는 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 중 이스라엘 기반 사이버 보안 업체인 GK8과 스텔라 블록체인의 파트너십을 또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이스라엘과 스텔라의 파트너십이 있다 이렇게 얘기만 제가 해드리고 끝냈었는데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텔라 네트워크 사용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가 인터넷 연결 없이 거래하거나 거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GK8의 독점적인 종단간 보관 솔루션을 스텔라 블록체인과 함께 개발해 나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킹으로부터 아주 안전할 수밖에 없고요.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주고받는 말도 안 되는 고급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없이 블록체인의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참 알다가도 모를 기술이긴 한데요. 이런 기술이 미래에는 파이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프라는 프로그래머가 특정지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었고 관련 PDF 파일 링크까지 저에게 따로 보내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들에게는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멀고 먼 미래 기술 얘기로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나머지 스텔라 파이 관련 특징들은 저도 예전 영상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다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이코인과 스텔라 관련 영상을 올렸다가 한 10분 넘는 분들에게 호되게 제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파이코인과 동전 코인에 불과한 스텔라 루멘을 비교를 할 수가 있냐. 파이는 파이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기 때문에 스텔라와 비교를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하지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스텔라 얘기를 그분들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파이가 스텔라 기반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일단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텔라의 루멘은 말 그대로 국제 간 송금에 최적화된 결제 전용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 느낌이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코인은 결제는 물론 플랫폼 코인 역할도 할 것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가치는 스텔라 루멘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성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토큰들은 토큰들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텔라의 블록체인을 절대 얕잡아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직 스텔라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라도 꼭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제프라는 프로그래머와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제가 느낀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앱들이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기에 꼭 지켜봐 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확률도 있는 프로젝트이고 아니면 아주 일부만 살아남아서 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프로그래머와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이의 가능성을 또 점쳐볼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술적 메리트가 있는지
또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메타버스를 구축하려는 프로그래머들이 세계 어딘가에 여기저기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들도 파이의 미래를 상당히 높게 생각하고 있기에 각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커톤만은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해커톤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파이 앱들도 상당히 많다,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파이와 스텔라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제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파이와 스텔라는 서로 도와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맞다,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